네, 참미예수님 하우연 성당 주인 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하우연 교리상식 7번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5편에서 7편 정도는 하우연 성당과 관련된 신앙 선조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동영상을 한 10분 정도로 만들기 때문에 한 편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의 경우에는 두 편으로 나눠서 이 첫 편은 조선 입국 이전까지 그 상황과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두 가지 동영상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제 유튜버죠. 그래서 하우엔 성당과 돈토리 성지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또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카톨릭 평화방송에서도 성 브루트니에르 신부와 성 볼리에 루도비코 신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영상 다 볼리에 성인을 메인으로 하고 있진 않고, 이제 두 번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로 이 동영상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자료들은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본 자료 외에는 볼리의 신부 자료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당이 작년에 120주년 기념으로 책을 두 권을 출판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우연 성당 자료집, 두 번째가 그것도 하우연 성당 자료집이긴 하지만 이 권으로 볼리의 신부 자료집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은 볼리의 신부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당에서 오랫동안 사목을 하셨던 파이어누 레이몬드 신부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리고 벨기에 출신이신데 프랑스어가 가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볼리의 신부님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번역하시고 해서 책을 이전에 이미 출간을 하셨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볼리의 신부 자료집은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더 자료들을 추가해서 만든 책이고, 그래서 두께가 예전에 그 첫 번째 파이오너 신부님이 하셨던 책보다는 좀 더 한 2배 정도로 분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볼리의 신부 자료집 저희 성당의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세 가지 참고 자료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 볼리의 신부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자, 한국명은 서몰레, 1840년 프랑스 지롱드 데파트망의 랑공 출생,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조선 선교사제, 1865년 5월 27일 조선 입국,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일단은 오늘 1편에서 다루는 거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조선 입국 이전까지만 오늘 1편에서는 다룬다. 자, 그리고 1866년 3월 7일 세남토에서 순교하셨고요. 1984년 5월 6일 여의도에서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직접 오셔서 시성식을 했었죠. 그때 시성 백삼위 성인들과 함께 시성되신 볼리의 신부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리의 신부님 고향인 랑공성당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신부님이 7살 때 복사로 활동하셨던 신부님 고향의 랑공성당의 전경이고, 성당의 정식 명칭은 이 아래 제가 보시면 그 이름을 써놨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발음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뭐랄까, 이 성당을 관할하는 지역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럽 교회는 지금 신부님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그 신부님 한 분 두 분이서 관할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그 중에서 가운데 보면 신부님 초상화가 있죠. 이 초상화가 있고 오른쪽 위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성당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좀 대충 보시라고 제가 사진을 첨부를 했고, 자,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볼리의 신부님 초상화가 있고 그의 신부님 유해가 모셔져 있고, 왼편에는 저희 백삼위 성인 초상화가 함께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작년에 이 주교님께서 이 본당 신부님에게 성인 관련 유물들을 전해주는 또 그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 성당 하우현 성당도 12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순례사적지가 선포됐고 그래도 볼리 신부님 자료집도 작년에 그래서 출판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신부님의 고향인 이 성당에서도 그렇게 행사가 있었다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글 지도에서 잠깐 이 위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위치를 보는 이유는 잠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빨간색 이 좌표가 있는 곳이 랑공입니다. 그리고 랑공에서 조금 위로 떨어진 이곳이 보르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곳이 크게 보르도 교구입니다. 보르도 교구라는 거. 그러니까 랑공은 보르도 교구에 속한 도시이고 성당이라고 이렇게 일단 그 이해를 먼저 하셔야겠죠. 프랑스 서부에 있는 도시 그리고 보르도 교구다. 자, 1840년 10월 8일 프랑스 보르도 교구의 랑공 출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볼리에 신부님은 6살 때 이웃에 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갔고 7살 때 본당에서 복사로 활동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당이죠. 그래서 어느 소신학교 교사가 그 본당에서만 만났겠죠. 예의 바르고 기도를 잘 드리는 볼리에 신부님에게 주목하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1849년 10월에 유럽은 보통 10월,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새학기에 볼리에를 보르도의 소신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신학교에서 중국인 선교사제 베르니 신부와 중국인 신학생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어떤 상황들, 교회에 대한 상황들, 뭐 외국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부님이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57년에 보르도 같은 교구죠. 보르도의 대신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는데 당시에는 선교사제에 대해서 그것을 밖으로 이렇게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외국으로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도 모르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어머니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병고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두십니다. 1859년에. 그래서 선교 사명을 그때 확신을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파리 해방정교에 나는 입회를 해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희망을 말하죠. 그 말한다는 이유는 이제 보르도 교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교구 사제이신 거예요. 보르도 교구에. 그래서 파리 해방정교에 입회를 하려면 교구장 주교님이 승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께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리 해방정교에 대해서 잠깐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서 파리 지도고요. 구글에서 가져온 가운데에 보시면 기적의 메달 성당이라고 좌표를 이렇게 제가 박아놨어요. 근데 왜냐면 파리 해방정교회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의 메달 성당 바로 위편에 파리 해방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져왔고 이 아래가 기적의 메달 성당이면 그 위에 넓은 구역이 파리 해방정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이고 정확한 주소는 파리 7구에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기적의 메달 성당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순례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이 기적의 메달 성당을 가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파리 해방정교회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후에 잠깐 동영상 뒤에 여기 이 안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경당 여기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 거기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모두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파리 해방정교회의 전경이고요. 여기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신부님들도 여기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죠. 자, 도내 추기경 그러니까 당시에 보르도 교구장 주교님이십니다. 도내 추기경의 반대로 입회가 지연이 됐고 이제 확인되는 것만 5차례 이상 계속 도내 추기경님께 나는 선교사제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해서 완고하게 거절을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862년에서 1863년까지 소신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반대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교구 내의 사목을 위해서 반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선교사제보다는 우리 교구에 당장 그 사목을 해야 될 사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고 그래서 소신학교 교사로 1862년에서 63년까지 소신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폐혈증, 그러니까 폐렴이죠. 그래서 폐혈증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심한 어떤 병환을 겪으시고 이것이 조금 나섰다가 이제 친척들의 도움으로 간호를 잘 해주셔서 좀 나섰다가 다시 또 재발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런 의지를 꺾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도네츠규 형님이 입회 승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863년 8월 28일 파리 외방정교회에 입회를 하게 되고 1864년 5월 21일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구 사제로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 회에 맞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1년은 아니지만 한 10개월 이 정도, 10개월, 9개월 이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고 사제 서품을 받은 다음에 이런 선교회들 우리도 한국 외방 선교회가 있죠. 그래서 선교회들은 서품을 받고 나서 잠깐의 대기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사목지가 결정이 됩니다. 선교지가 결정이 되는데 대략 한 달이죠. 한 달 후에 부르트니에르 도리 위양 신부님과 함께 조선으로 선교지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리 외방정교회 입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경당이 있습니다. 이게 정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게 경당이고 위에는 경당, 이 아래쪽에 문은 박물관, 이렇게 박물관으로 들어간 입구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가 박물관, 이 위가 경당 입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파리에방 정교회 경당이고 이름은 제가 이제 프랑스어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님 공연 성당입니다. 주님 공연 성당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면에 그래서 주님 공연과 관련된 사진이 있죠. 지금 제가 크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사진이 주님 공연 그 사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파리에방 정교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경당이고 그림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거니까 반대로 동방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파리 외방정교회에 있죠. 자, 이 성당의 정면에는 저 그림이 있는 것이고 성당 왼편에 경당 왼편에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864년에 조선으로 떠나는 4명의 선교사들을 제대 앞에서 바로 지금 이 경당이에요. 이 경당에서 배웅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크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고요. 제가 뭐 영상에서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 아래 보시면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도 굉장히 조금 나중에 중요한 아이입니다. 이제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라고 하는 분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그 왼쪽에 이 제대 위에 여기 흰색이고 촛대가 있는 이 부분이 다 제대죠. 그리고 이 제대 위에 네 분의 신부님이 그 파견지로 나가는 신부님들이죠.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신부님이 볼리의 신부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그 노 신사와 함께 이제 그 포옹을 나누고 있는 이 신부님이시죠. 자, 그래서 제대 앞에 4명의 사제가 이제 파견을 하시게 되는 것을 그린 그림이고 왼쪽부터 위행 신부님 그리고 두 번째 포옹하시고 계신 분이 볼리의 신부님 그리고 도리 신부님 그리고 부르트니에르 신부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약간 이거를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다른 자료들에서 좀 이게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게 맞고 뭐 저도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째 있는 신부님이 볼리의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손을 잡고 계신 이 신부님이 볼리의 신부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왼쪽에서 두 번째 신부님이 볼리의 신부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외방정교회 경당에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그 이 네 분의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나 본당에 이 그림의 사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프린트로 크게 한 그림이 지금 있죠.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본당에도 천막성전에 이 사진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약간 좀 흐려지긴 했지만 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1868년 샤를르 쿠베르팅이라는 사람이 남작이 그린 그림이고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그린 그림이고 제대 위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제대 위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사제 그러니까 노신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 사제가 성 루드비코 볼리의 신부님이시다. 그리고 이 노신사는 작곡가 샤를르 구노이다.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구노가
이 선교사들, 파리예방정교회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을 위한 노래도 작곡을 했고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그런 노래가 또 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에 나온 신부님들은 모두 1866년 병인박해 때 모두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인사를 나누고 이제 한국으로 출발을 하시고 이 사진은 출발하시기 전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파리예방정교회에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도리 신부님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이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이시고 이 왼쪽 위편 네 분이 아까 그 사진 그 그림에 있었던 네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조선 입국 전, 그러니까 파견되실 때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이 정도면 대략 한 10분에서 한 12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영상을 정리를 하고, 이 편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에겐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가득한, 은총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